네, 수협중앙의 남북수산협력단장을 맡고 있는 인구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수산업과 남북관계에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어떤 통일에 있어서 하나의 자그마한 밑거름이라도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고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한반도 통일을 위한 수협의 역할과 기능입니다. 목차는 먼저 남북의 수산 현황, 그리고 남북 수산 교류, 남북 수산의 갈등, 그리고 앞으로 남북 수산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북 수산 현황입니다. 대한민국의 수산 현황은 현재 연간의 어업 생산량이 전년 대비 9.7% 감소되어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했을 때 100만 톤 이상의 생산량이 지금 2019년도에는 100만 톤 이하인 91만 톤으로 줄어들었고, 특히 어종별로는 고등어, 멸치, 갈치 등 우리 국민들이 많이 접하고 있는 생선들이 지금 그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연간의 어업 생산 금액은 전년 대비 4.3% 감소해서 어업 생산량이 급격한 감소해서 어업인들의 소득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도 남한과 다르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수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바다를 가지고 그쪽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니 서로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한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철선이라든지 또는 많은 어획을 할 수 있는 큰 배들이 없고 목선 위주의 그런 어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또 중국의 많은 큰 배들이 북한 해역에 들어와서 조업을 하기 때문에 쌍끌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두 척의 배가 그물을 가지고 바다 밑바닥까지 다 싹 끌어버리는 그런 어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산물 자원 자체가 다 실을 마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그 부분을 제재하거나 또는 그런 부분, 중국의 어선을 몰아낼 만한 군사력이 없기 때문에 불법 어업에 많은 약탈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 같은 경우에 남한 생산량의 약 19% 정도 수준밖에는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남북 간에 현재 수산 관련해서 교류가 얼마만큼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 77선언이라고 노태우 대통령이 남북 간 물자 반출입이 허가를 해줌으로 해서 급격하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수산물 교육 역시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활성화가 됐는데, 수산물 교육은 남북 수산 협력 분야 중에서 제일 먼저 시작된 분야입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 이런 걸 한번 보셨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가게들 중에 조개 구이 가게들이 성업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들어왔던 대부분의 조개가 다 북한산입니다. 그래서 폐류라든지 건어물 중심으로 해서 2000년대까지 활발하게 교육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조개만큼은 정말 싸게 맛있게 먹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게 됐죠. 그 이유는 2010년도에 있었던 천안함 사태에 따른 오이사 조치에 대해서 교역량 자체가 줄었는데요. 2010년 반입량 기준으로 했을 때 최고 1억 5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31억 달러 수산물의 약 4%, 그리고 생산량 61억 달러의 2%를 차지할 정도로 북한과의 교역이 많았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이사 조치에 의해서 급감하게 되었고요. 대표적으로 그 오이사 이전에 북한과 우리나라가 교역을 했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종합상사가 북한산 모시조개를 직접 교육 형태로 반입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업체들이 조개류 그리고 건조수산물, 문어와 다양한 수산물들 반입했지만
오이사 조치 이후에 급감을 하게 되었고요. 수산 투자 관련해서는 대동수산이 2008년 통일부의 사업자 승인을 받고 500만 달러 규모의 뱀장어 양식 사업을 추진을 했으나 이것 또한 오이사 조치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양식 협력도 있었습니다. 2000년 강원도와 북측 민화역 간에 연어 취역 공동 방류 및 연어 부화장 건립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이 또한 뭐 북측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연어 사료 공장의 건립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지만 이것 또한 오이사 조치에 따라서 그만두게 되었고 특히나 남측 어민들이 반발로 또 중단되었습니다. 사실 수산업 협력이라는 게 북한 쪽에만 이득이 될 수도 있고 또 남한 측에는 또 불리한 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동의 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명확하게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바다라는 공동 관리 구역을 가지고 이루어지다 보니까 북한 한쪽만의 이익이 있다면 다른 쪽에서는 또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남측 어민들도 많이 반발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남북 관계가 좋아진다거나 또 남북 관계에서 진전된 무언가를 이루려면 남측 내에서의 어떤 갈등 구조가 먼저 해결돼야지만 남북 간의 어떤 또 수산물 교류라든지 협력이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또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보 협력인데요. 이보라는 것은 북한 해역에 우리나라 배들이 들어가서 조업을 하는 겁니다. 북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선밖에 없고 그 다음에 기름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산업 자체가 이렇게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큰 배들이 북한 해역에 들어가서 조업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협의가 있었는데 이 또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민들 사이에 어떤 반발이 많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휴전선 같은 경우, 육지 같은 경우에는 휴전선이라는 물리적인 장벽이 있지만 바닷속은 장벽이 없기 때문에 생선이라든지 또는 수산물들이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합니다.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하다 보니까 해유성 어종, 즉 이렇게 먹이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어종들 같은 경우에 북쪽에서 많이 잡아버리면 그쪽이 그 물고기들이 아래쪽으로 내려오지 않는 거죠. 그러면 큰 배들이 올라가서 북쪽 해역에서 잡게 되면 그 물고기들이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게 되는 거죠.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게 되면 남쪽에서 있는 작은 배를 가지고 조업을 하는 어민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생산량이 급감하게 되고 또 북한에서 잡은 수산물이 한국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가격이 또 폭락하는 그런 이중 구조가 있기 때문에 남측 어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발이 많이 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갈등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남북 수산의 갈등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는 육상보다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선이 모호하기 때문에 적경 지역에서 선박 그러니까 배들이 월경을 한 사례가 많이 증가를 합니다. 오족 자원의 이동에 따라서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선을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군대가 출동을 하게 되고 또 심할 경우에는 뭐 군함들끼리 전쟁이 붙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이 바다에서 보면 이 물리적인 경계가 없다 보니 남북 간 갈등이 좀 더 정리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해 북방 한계성 부근에서의 군사 충돌이 많이 있었죠. 1990년대 군사 충돌이 계속 이어지면서 긴장감이 올라가고 NNL 부근의 어업 활동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서해 교전도 있었고 천안함 피격 사건도 있었고 연평도의 포격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다라는 그리고 자원에는 동일 자원을 가지고 있다 보니 어업인 차원에서 볼 때 군사적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또는 지리적 문제가 아니라 수산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저희는 이 연평해전이라든지 서해 쪽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흔히 다른 말로 꽃게대전이라고도 합니다. 대부분의 서해상에서 있는 분쟁은 6월달에 주로 많이 일어나거든요. 6월달이 최고로 좋은 꽃게 수확철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꽃게를 잡아서 한 연간 추정컨대 300억에서 500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원에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럼 남측의 어민들에 대해서 어떤 경고의 의미로 여러 가지 군사적인 도발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훈련을 빙자해서 남측 어민들을 이렇게 몰아내기도 하고, 그래서 서해 쪽에서는 꽃게 전쟁이 매년 6월 달만 되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때마다 긴장이 이렇게 많이 고조되기도 하고, 왜냐하면 북한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 제재 조치에 의해서 경제 상황이 되게 힘듭니다. 이런 경우에 수산물만이 어쩌면 외화벌이를 할 수 있고, 또 그 또한 중국에 수출을 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군 시설 자체를 유지하는 방편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로 인해서 불법 조업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데, 남북 간의 군사 어떤 긴장이 계속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중국 어선들에게 그건 또 다른 하나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남북 간의 긴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남북 어민들이 잘 접근하지 못한 지역을 중국 어선들이 파고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NLL 북쪽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통제가 되지 않는 지역에 통해서 중국의 배들이 일렬로 지어서 북한 해역에 들어와서 조업을 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그 친구들 같은 경우, 중국 어선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를 안고 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자원보호라든지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거의 다 싹쓸이 조업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해 쪽에 있는 수산 자원 자체가 황폐화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갈등이 결국은 또 중국한테는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서해뿐만 아니라 동해 쪽도 저희가 이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1998년도에 남측의 전우총이라는 단체와 언덕어장 이보를 추진을 했거든요. 하지만 해우성 5종 고갈 우려한 남측 어민들이 많이 반발을 했고, 1999년에는 남측 안성유통이라는 곳에서 붉은 대게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결국 이것도 붉은 대게가 국내에 많이 반입이 되게 되면 붉은 대게 홍게죠. 홍게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폭락하게 되니까 남측 어민들이 많이 반발하게 되어서 결국은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중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서해든 동해든 이유는 다르지만 그 각각의 이유에 따라서 이보 협력 사업이 서해 같은 경우에는 군사적 문제로, 또는 동해 같은 경우에 남측 어민들의 반발로 이렇게 잘 추진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처음에 서해 동해를 통한 이보보다는 폐류 수입이라든지 북한의 생산물을 갖다 교육을 통해서 들어오는 일이 우선될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어선은 어떻게 해서 북한 동해를 장악하고 있느냐? 서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진출을 할 수 있지만 동해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일이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 4일의 시간을 들여서 한반도를 삥 돌아서 중국의 배들이 동해 측으로 지금 중국 어선들이 이렇게 진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거의 다 불법입니다. 실제로 북한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약 500척이라고 따지면 실제 조업을 한 거는 거의 2000척에 가까운 배들이 이렇게 위성을 통해서 이동하는 걸 보면 북한의 동해 쪽으로 이렇게 많이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비용을 들이고 왔던 중국배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작은 치어들까지도 다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그러면 우리나라의 회유성 어종들이, 그래서 요즘 오징어라든지 명태라든지 동해안 지역에서 유명한 또는 옛날에 많이 생산이 되었던 어종들이 다 씨가 말라버린 거죠. 왜냐하면 북쪽 해역에서 이미 다 잡아버렸기 때문에 그게 남측까지 내려오지 않는 그런 문제가 되고, 서해와 마찬가지로 동해도 업자원 자체가 황폐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한의 수산업도 위기가 왔고,
북한의 수산업도 위기가 왔던 게는 아마 남측과 북측이 서로 갈등 구조를 겪고 있을 때 그걸 틈탄 중국 어선이 동해와 서해를 장악해 가면서 자원을 남용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지 않았나. 그 여파가 남측 같은 경우에는 100만 톤 이하로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근데 북측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근거리밖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중국 어선들 몰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더 이렇게 그 연안으로 들어오는 수산물들이 없었기 때문에 동해 서해 전체 다 수산물이 다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남북 간의 문제로 인해서 중국이 개입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모든 이익을 중국이 가지고 감에 따라서 남측과 북측 모두가 수산 자원에 있어서는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거죠. 며칠 전 신문에도 북한 수역을 활개치는 중국의 검은 선단이 많아졌다라고 해서 그 일간지에도 많이 나고 했었는데 이 배들 같은 경우에는 위치 발신을 하지 않고 북한 수역에서 상거리로 불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배들이 들어가서 그쪽에서 많은 걸 잡고 있는지 이 국제기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거는 너무 자원 남용이 심한데 이건 너무 문제가 있는데 라는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을 정도로 중국의 어떤 우리나라 동해 황폐화에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북수산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야 되냐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측도 힘들고 북측도 힘들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보면 우리 남측의 갈등을 이용한 중국이 여러 가지 자원을 남획해버리는 거 이런 부분들이 문제라면 앞으로의 우리 남북 수산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누군가가 싸우게 되면 결국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중국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수산업에는 중국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사실 중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남북 관계에 어떤 이권이라든지 자기들만의 헤게모니 때문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남북 수산에 관련해서만 한정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수산 교류의 필요성입니다. 필요성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제가 많은 이야기 중에서 나왔던 건데 자원이 항폐화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이 이제 어식주 생활 그리고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좀 다른 단백질, 그러니까 좀 고급의 단백질이 필요한 시점이 왔고 옛날에 좋았던 우리나라의 수산물들은 대부분 다 선진국으로 다 이렇게 수출을 하는 그런 자원이었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이 많이 올라갔고 또 그에 따른 양질의 단백질에 대한 어떤 수요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산물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점점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연근에 있는 수산 자원 자체가 흔히 말하는 국산이라는 수산물 자체가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리고 또는 우리 어민들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자원이 계속 줄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먹을 게 없어지는데 라는 어떤 그런 식량 안보의 문제도 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환경과 이 자원들을 우리 후손들에게도 남겨주려면 지금이라도 수산 자원 관리와 그리고 자원이 회복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남북이 갈등으로 이 갈등이 계속 지속된다면 남의 기회를 막을 수가 없고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를 둘러싼 다른 나라들에게 자원을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산업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남북 수산 교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어선의 무분별한 남핵, 불법적 단속 등을 남북이 함께 나가야 된다는 거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서로 해상 경계가 이렇게 뚜렷하다 보면 그 분야에 대해서 서로 공조해서 단속할 수 없게 되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남과 북이 하나의 공동 관리 구역이라든지 공동 경비단을 운영하게 되면 한반도를 둘러싼 수역계 수많은 어종들이 회복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한반도가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기반을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 교류가 단순하게 남과 북을 뭔가 도와주고 또는 필요한 것들을 얻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아까 좀 더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이 그 바다에 있는 수많은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표면뿐만 아니라 바다 속까지도 다 같이 자원을 관리하고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협력을 해야지만 사실 이게 가능한 일인 거죠. 바다 속 같은 경우에 있는 자원은 사실 이미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류가 자유롭고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러하나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남과 북이 협력하지 않음으로 해서 지금 수산업 전체 위기가 한반도 전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그리고 그게 수치로서 이미 증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북 수산 협력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냐면 기존에 남북이 많은 분야에서 합의를 봤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2000년도, 2007년도에 북한 동해의 남측 어선이 입어할 수 있도록 북한이 허가를 했고 또는 우리나라하고 서로 합의를 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기존에 남북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같은 경우에 연어 치어를 방류하고 그 부화장, 사료공장 등을 건립하는 투자 관련해서도 합의가 있었고 2007년 남북 정상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도 합의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남북 합의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남북 간의 문제, 군사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 추진을 구체화하지 못했었는데 실현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합의되고 북한이 필요한 부분들 또 남한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진행해 보는 것도 더 이것을 좀 더 심화시켜서 발전해 나가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수산협력 관련한 구체적 남북 합의에다가 그 부분에 합의된 부분을 법제화를 추진을 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서 남남 갈등을 해소하는 것. 남남 갈등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쪽의 어업인들이 북쪽 가서 잡으면 남쪽에 있는 어업인들이 수산물 가격 폭락에 따른 어떤 손해 부분에 대한 갈등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남쪽과 북쪽이 협력을 하지 않았더니 결국은 중국 어선들이 와서 자원을 남획하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어차피 남쪽에 있는 어업인들은 잡을 게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어선이 마구잡이로 하는 남획보다는 남쪽 배들이 정해져 있는 커터와 규정에 따라서 이 수산물을 갖다 계획적으로 잡고 치어를 남획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그 자원 관리가 대모로 해서 남측으로 이동하는 회유하는 어종이 많아지면 남측의 어민들도 수익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옛날에는 무조건 반대를 하면 내가 좋을 줄 알았는데 결국은 내가 반대했더니 중국이 좋아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남북 수산이 이렇게 발전해 나감에 있어서는 남남 갈등 해소를 함에 있어서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수산 협력 같은 경우에 일관성이 좀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이걸 했다가 말았다가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물론 남북 관계에 따라서 좀 종속변수이기 때문에
좋았다 나빴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법제화 시킨다든지 또는 어떤 제도화 시킴으로 해서 바다에서 일어난 일들이 육지에서 일어난 정치적인 일과 조금 별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제화를 추진하는 게 좀 더 한반도 전체의 수산자원과 한반도 전체의 수산업 발전 그리고 식량산업으로서의 수산업의 위치를 좀 더 남과 북이 가치를 좀 더 두면 일시적인 어떤 어려움을 극복함에 있어서 좋은 매개체가 될 수도 있는 게 바다에서의 수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속 가능한 한반도 수산업이 정착될 수 있으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감에 있어서 수산업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점점 더 커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 수협중앙회가 이런 남북수산협력을 함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동서의 공동 어도 수역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수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공유 자원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농업 같은 경우에 농업을 예를 들면 사유재산입니다. 자기가 갖고 온 바다에서 논밭에서 거기에 수확된 농산물을 본인의 계산으로 내다 팔고 그로 인해서 수익을 얻기 때문에 사유재산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수산업은 농업과 같은 1차 산업이나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자원이라는 거죠. 바다라는 누군가도 소유하지 않은 바다라는 곳에서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그 동식물을 채취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정적 수확도 아니고 공유자원이다 보니까 공유자원의 비극처럼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인 게 되는 거죠. 농업처럼 구획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먼저 잡는 게 중요하지 남이 잡기 전에 그러다 보니까 공유제의 비극처럼 수산업 자원들이 서로 이렇게 남획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공유제 성격의 수산업이다 보니 개인의 어떤 이익과 국가의 관리와 그리고 진출입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농업과는 좀 다른 허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대신에 거기에 따른 질서가 필요합니다. 얼마만큼 잡을지 또 어떤 배가 잡을지 순서는 어떻게 할지 그리고 얼마 길이 정도의 생선을 잡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고 그 합의를 이끌어낼 기관이 필요한 거죠. 그 합의를 이끌어낼 기관으로서 저희 어업인단체인 수협중앙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산자원을 조성함을 지원을 합니다. 수협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어업인단체이기도 하지만 그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업도 하고 있고 보험업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난 수익금을 가지고 수협중앙회가 치어를 방류한다든지 또는 바닷속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청소를 한다든지 또는 그 인공 어초를 심어서 물고기들이 서식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협중앙회가 가지고 있는 수입 사업을 통한 난 수익을 가지고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업들 수산기술 협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 지금 수산업 분야 중에 양식 분야만 관심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이 없기 때문에 어선을 통한 수산물 생산을 좀 하기가 힘들고 또 지금의 김정은 위원장이 양식 수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맥이라든지 민물고기들에 대한 양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실제 그걸 통해서 인민들의 단백질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대동강 수산물 센터도 지었고 메기 양식을 갖다가 적극 권장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양식업이라는 것 자체가 단점이 뭐가 있냐면 전기가 필요합니다. 전기가 필요하고 전기를 만들려면 당연히 석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전기를 써야 된다면 북한의 경제 사정을 봤을 때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 모든 지역에
이렇게 전기가 원활히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특구 지역이라든지 평양, 원산 등 일부 지역에서만 사실 가능한 게 양식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지금 발전하고 있는 대체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등을 이용한 양식장 시설이나 그 다음에 기술들을 저희가 북한에 공급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 예를 들면 양어장을 통해서 발생하는 많은 민원이라든지 또는 생산 단가라든지, 예를 들면 인건비 같은,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에 인건비가 비싼데 북한 같은 경우에 인건비가 낮으니까, 그리고 또 사료 문제에 있어서도 환경 문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북한을 통해서 하면 어느 정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가격대의 양식 산업을 할 수도 있고, 북한 내수도 아까 양질 단백질을 인민들에게 식량으로서 공급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나라 중국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나라에 수출을 하게 함으로 해서 북한이 식량 자원 이상을 생산을 할 수 있다면 또 다른 수익원으로서 경제 발전함에 있어서도 또 양식업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식업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북한에 제공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북한에게 교육을 하고 양식업 관련한 기술을 전수할 수 있다는 역할도 저희 수협중앙회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무적 교두부 역할을 하면 정부가 못하는, 저희가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정부가 못하는 그런 남북 간의 협력을 좀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남북수산협력의 지속발전에 교두부를 마련함에 있어서 저희 수협이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6.25 70주년 기념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 살고자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이다.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 라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념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가 사실은 전체 대한민국과 북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수산업에 있어서는 더 절실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남북이 상생을 하려면 서로가 다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의 이익이 부합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부분에서 상생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수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바닷속, 그리고 바다, 공유 면적, 이런 여러 가지 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남과 북이 상생을 해야지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또 대표적인 분야가 수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이 조정되고 치유되고 또 갈등이 발생을 하고, 하지만 우리는 한 발자국씩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변화에 대해서 서로 노력을 하다 보면 결국은 서로 상생의 길을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남과 북이 지금은 갈라서 있지만 바다는, 그리고 그 바다 속에 있는 생물들은 자유롭게 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과 북의 수산업을 위해서는 서로의 좋은 이웃이 되어야지만 서로 상생을 할 수 있고, 또 남쪽에서는 북한을 약탈의 기준, 이런 기준이 아니고 아주 좋은 이웃에 대해서 성장을 시켜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산업의 성장을 좀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이로 인해서 자원이 관리되고 하면 남쪽의 수산업도 덩달아 발전할 수 있는 분야가 수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국민들에게 관심 없는 분야일 수도 있지만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결국 포기할 수도 없는 산업이 수산업입니다. 그 수산업에 먼저 통일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수협중앙회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수 없는 이야기인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